저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65세가 되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퇴직 후에는 교외에 있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있었지만 점점 무료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산책하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어요. 친구들과 가끔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자극 없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저의 작은 즐거움은 이웃에 사는 민서연 씨와의 짧은 인사였어요. 서연 씨는 60세 이웃으로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셨다고 들었어요. 항상 차분하고 수수한 차림에 조심스러운 말투를 쓰는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제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줬죠.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녀의 부드러운 분위기에 이끌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우아함과 품격은 주변 이웃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죠.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옆집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연 씨 방의 커튼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이 살짝 보였어요.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눈에 들어온 광경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서연 씨가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컴퓨터에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죠. 가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은 평소에 보던 그녀의 우아하고 조신한 모습과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서연 씨가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싶으면서도 사생활 침해는 안 될 것 같아 바로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날 복도에서 서연 씨를 만났을 때 평소처럼 조용히 웃으며 안녕하세요, 김선우 씨 하고 인사해 주었어요. 전날 밤 봤던 열정적인 모습과의 갭에 저도 모르게 어제는 늦게까지 뭘 작업하셨나 봐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 네, 그냥 취미로요 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죄송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하며 사과하자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하고 웃으면서도 조금 당황한 듯 자리를 피했어요.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지만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하죠. 뜻밖의 방법으로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며칠 뒤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간 코너를 천천히 보는데 백합 아가씨라는 이름의 작가와 욕망의 오후라는 제목의 소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책을 집어들었는데 성인 로맨스 소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능숙한 글솜씨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 여성이 겪는 갈등과 감정의 변화가 섬세하게 표현돼 있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죠. 특히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가 뛰어나서 저도 모르게 다음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넘겨서 읽어보니 꽤 대담한 묘사도 있었어요. 중년 여성 주인공과 젊은 남자 선생님의 불륜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책을 공공장소에서 읽는 게 조금 민망했지만 그 문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집에 돌아와서 문득 궁금해져 작가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백합 아가씨는 성인 로맨스 분야에서 인기 있는 작가라고 하더군요. 사진은 없고 프로필에는 60대 여성 서울 거주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전날 밤에 봤던 서연 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빨간 원피스, 열심히 컴퓨터를 하던 모습, 나이도 비슷했어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있는데 마침 베란다에 서연 씨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서연 씨, 잠깐 괜찮으실까요? 어머, 김선우 씨 무슨 일이세요? 서연 씨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사실 어제 도서관에서 재밌는 책을 발견했는데요. 백합 아가씨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제가 말을 꺼내자 서연 씨의 안색이 변했어요. 아, 그게. 말을 잇지 못하고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집게를 주우며 혹시 서연 씨가? 라고 묻자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였고 책장에는 문학이나 심리학 서적이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작은 서재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컴퓨터와 원고가 놓여 있었죠. 영락없는 작가의 작업실 같았습니다. 사실 백합 아가씨는 제 필명이에요. 서연 씨는 차를 내주며 말했어요. 10년 전부터 소설을 쓰고 있어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뜻밖의 등단하게 됐네요.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서연 씨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 소설이 성인물이잖아요. 이런 나이에 그런 소설을 쓰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확실히 그녀의 소설은 자극적인 묘사가 많아 현실의 그녀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갈등을 표현하는 섬세함에는 진정한 재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훌륭하게 그려낼 수 있다니. 서연 씨는 놀란 듯 그리고 조금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세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이나 욕망을 품고 살잖아요. 그걸 글로 표현하는 재능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글을 쓰면서 저 자신도 위로받았어요. 남편을 잃은 후에 마음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소설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해소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저도 아내를 잃은 경험이 있어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저도 아내가 떠난 뒤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서연 씨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김선우 씨는 제 소설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소설을 쓰시는 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상상력과 표현력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가 뛰어나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서연 씨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쓰는 내용은 전부 상상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는 잔잔했지만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저 자신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을 탐색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 고백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너무나 생생하게 감정이 묘사돼 있어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상상력의 힘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그녀의 집에 가서 차를 마시며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서연 씨는 점차 마음을 열고 글 쓰는 뒷이야기나 힘든 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결혼 전에는 문학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그 꿈을 포기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뭔가 제 자신을 되찾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성인 로맨스 소설을 쓰신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엔 평범한 연애 소설을 쓰려고 했어요. 서연 씨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자분이
좀 더 대담하게 써보는 건 어때요? 라고 권유하셔서 도전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그 뒤로 이 장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연 씨처럼 우아한 분이 이렇게 감각적인 소설을 쓰실 줄은 아무도 상상 못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연 씨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는 겉보기와 달리 꽤나 대담한 몽상가랍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머릿속은 항상 모험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건 정말 의외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김선우 씨도 분명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모습이 있을걸요. 그녀의 말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살아온 평범한 날들,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저 역시 뭔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 일만 해왔죠. 퇴직하고 나서는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돼서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서연 씨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김선우 씨는 진솔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잖아요. 그건 정말 멋진 재능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제 신작 조금 읽어보실래요? 서연 씨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남자의 시점에서 조언을 받고 싶어요. 저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했어요. 그녀의 감각적인 소설을 평가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주말 서연 씨에게서 원고를 건네받았습니다. 제목은 초원의 열정. 주인공은 정년 퇴직한 남성으로 이웃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분명 우리를 모델로 하고 있었지만 소설 속에서는 두 사람이 점점 서로에게 이끌리고 각자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인공 남성의 내면 묘사였어요. 퇴직 후의 공허함이나 뜻밖의 사랑에 당황하면서도 점점 마음이 젊어지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두 사람의 관계는 현실의 우리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고 열정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읽어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창작일까? 아니면 그녀의 바람일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책을 다 읽고 얼굴을 들자 서연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죠.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하지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이 주인공들 저희를 모델로 하신 거죠? 서연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네, 맞아요.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알게 돼서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였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혀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다만 저는 조금 용기를 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게 단순한 창작인가 해서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창작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쓰면서 저의 진심을 깨달았어요. 김선우 씨, 저는 당신을.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연 씨, 당신은 제 인생에 활기를 되찾아 주셨어요. 매일 당신과 인사 나누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정말이세요?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느냐. 아닐까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서로의 과거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서연 씨는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의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잃어버린 게 있었기에 지금 이 만남의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 우산 아래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죠. 그녀의 립스틱 향기와 따뜻함에 제 마음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어요. 이런 나이에 사랑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서연 씨가 키스 후 조용히 말했어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설레는데 늦은 건 없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새로운 발견이 연속이었어요. 서연 씨와 저는 가치관이나 취미가 놀랍도록 잘 맞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소설을 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며 가끔은 솔직한 감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서연 씨 소설 속 주인공들은 늘 그렇게 대담한가요? 어느 날 저는 농담하듯 물었어요. 어쩌면 제 안에 갇혀있던 마음이 표출된 걸지도 모르죠. 서연 씨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면서 제 욕망이나 환상을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소설을 쓰면서 그걸 해방시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설 주인공만큼 대담하진 않으시네요. 저는 놀리듯 말했어요. 그건 서연 씨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녀 안에 숨겨진 열정에 저는 더욱 끌렸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쓴 연애는 전부 상상이었어요. 저 남편과는 선을 보고 결혼해서 진정한 의미의 연애는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선우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 쓸 작품은 더 진심을 담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는 서로 사랑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젊어지는 듯한 사랑은 처음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녀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기도 했죠. 서연 씨의 소설 출간일에는 저는 몰래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표지에는 백합 아가씨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그녀의 열정과 감정을 느끼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부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주인공의 갈등이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읽어준다고 생각하니 글 쓰는 게 더 즐거워져요. 우리의 관계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로 서연 씨에 대해 말해주자. 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더 많이 즐기세요. 하며 응원해 주었죠. 서연 씨의 딸도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활기차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연 씨는 기쁜 듯이 전해줬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함께 온천 여행을 간 건 관계가 시작되고 6개월 후였어요. 온천 숙소의 개인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따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조금 긴장하며 말을 꺼냈어요.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서로의 시간과 공간도 존중하면서 조금씩 함께 나아가요. 그녀의 신중함과 현명함에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깊은 인간성을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죠. 방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빨간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문 너머로 봤던 바로 그 모습과 똑같았죠. 이 옷 기억하세요? 서연 씨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글 쓸 때 입는 저의 전투복이에요. 이걸 입으면 왠지 글이 잘 써지거든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오늘 밤은 특별히 또 다른 저를 보여드릴게요. 서연 씨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설 속 열정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이제 저는 서연 씨의 창작 활동을 지지하는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는 저의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됐죠. 그녀의 신작 원고를 가장 먼저 읽는 것은 저만의 특권이고 그 이야기에 담긴 그녀의 열정과 상상력을 느끼는 건 언제나 신선한 경험입니다. 내 소설의 가장 큰 팬은 당신이야. 그녀는 종종 말합니다. 가장 큰 이해자이기도 하지.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가 있어요. 서로의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비밀이나 개성을 받아들이며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은 행복의 모습입니다. 정년 후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부터라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구나 겉모습만이 아닌 숨겨진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실은 대담한 로맨스 소설 작가였던 것처럼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65세 남성 김선우 씨가 이웃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 시니어 세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정한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소중함이 잘 전해졌죠? 다음에도 멋진 사연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